네, 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표입니다. 오늘 동포세계신문 407호가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그 신문 나온 소식과 함께 또 신문에 어떤 내용이 게재되었는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 먼저 머릿기사입니다. 이 중국 동포도 가상화폐 투자 열풍, 제2의 장안평 사태 우려된다. 여러분들 이 장안평 사태 기억나시나요? 한국에서 10여 년 넘게 살고 계셨던 분들은 이 사태를 잘 아실 거라고 합니다. 2010년경이었죠. 장안평의 이 금융 피라미드 다단계, 그래서 이 중국 동포들이 수백억대 이렇게 손해를 봤던 사기 피해를 입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기 피해단이 조직이 돼서 이 대책 모임까지 가졌고요. 그리고 법원에 이 소송까지도 진행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끌었던 내용인데요. 물론 여기에 관여되었던 이런 뭐 대표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다 구속이 되어 있죠. 그러나 아직 그 금전적으로 손실이 됐던 부분은 여전히 해결이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이 가상화폐 관련 이 중국 동포들도 상당한 이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고 있다. 참 손쉽게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특히 60대의 동포들이 많이 이렇게 투자에 가담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긴 안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또 가상화폐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화폐 이익만 이렇게 바라보고 많게는 수천에서 몇백만 원에서 많게는 한 뭐 1억 가까이 넘게 이렇게 투자하는 그런 사례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상당히 지금 이 분위기를 촉각시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 구로구가 다문화 정책과를 상호문화 정책과로 명칭을 변경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이 일면에 실린 이 사진은 구로구청에서 세계인의 날을 맞이해서 제3회 구로구 상호문화 축제를 개최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지역사회와 이 지역 이주민 간의 화합과 어떤 공존을 기여한 사람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동포 출신으로는 허강호 구로이동 다문화 명예통장이 이렇게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성 구청장 옆에 바로 옆에 이렇게 사진 찍고 있는 사람이죠. 네, 두 번째 면은요. 외국인 주민이 알아두면 좋은 국적법 입법 예고. 네, 영주 자격자의 국내 출생자녀에게 간이 국적을 부여해 주려고 하는 국적법이 입법 예고됐다라는 그런 소식. 그리고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한 동포들 출국한 후 본국에서도 재동포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는 소식. 그리고 국내 출생, 불법 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제가 특별히 이 재동포법과 이 출입국 관리법의 법조항, 주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조금 발췌를 해서 게재를 했는데요. 이 재동포법하고 출입국관리법에 특히 눈에 띄는 법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좀 알면 좋겠다 해가지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 재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주의에 관한 법령, 이게 이 재동포법이라고 하는데 이 제4조를 보면 정부의 책무가 나와 있습니다. 정부는 재동포가 대한민국 안에서 부당한 규제와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이런 법 규정이 있는데요. 네, 현 정부가 정말 재동포가 대한민국 안에서 부당한 규제와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는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게 하는 그런 법조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제10조에 재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받은 외국 국적 동포의 취업, 기타 경제활동은 사회질서 또는 경제 안정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허용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재동포 체류 자격을 갖고 계시는 분들 좀 취업 활동을 좀 더 자유롭게 해달라,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것이 가장 큰 바람인데요. 사실 출입국 관리 재동법상에 보면은 거의 경제 활동, 뭐 취업 활동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게 기본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회 질서 또는 경제 안정을 해야지 아니해야 된다라는 이런 단서조항 정도가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법무부는 그래서 이 단순 노무위를 못하도록 하죠. 이것이 이 사회 질서 또는 경제 안정을, 그냥 내국인의 일자리 잠식을 말하겠죠. 그래서 좀 단순 노무위를 못하게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내국인들이 하지 않는 그런 단순 노무위에 이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하는 사례들도 적지 않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출입국 관리법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쭉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네, 인터뷰를 이번 시간에는 많이 했습니다. 이 법무법인 금성의 외국인 이민센터가 있는데요. 여기 박상훈 센터장을 소개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 법무법인이 이렇게 외국인 이민센터를 별도로 이렇게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러나 법무법인 금성은 오래전부터 이렇게 외국인 이민에 대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요, 이 법률 서비스를 해오고 있었는데요. 바로 2년 전에 외국인 이민센터를 이렇게 설립을 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센터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 이 박상훈 소장님, 네, 출입국관리 공무원으로 30여 년간 생활을 했죠. 그래서 인천 출입국관리사무소장도 했고요. 또 여러 가지 서울 남부 출입국 외국인소 사무소 소장도 지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외국인 동포 마음에 상당히 열린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이신데요. 이곳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센터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는 한 4년 가까이 정말 이 중국 동포들 사회에서도 아주 그 출입국 업무 오랫동안 통역 상담원으로 활동을 해왔던 이 초아나 씨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 외국인 이민센터를 통해서 동포들에게 도움되는 센터 활동에 기여하는 데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초아나 과장인데요, 직책이 물어보니까요, 이 시기마다 이 상담 사례도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돼서 참 사건 사고 이 상담 사례가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이 분위기가 이 가상화폐 관련 이 사건 상담이 부쩍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 동포들이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이렇게 기뜸을 해줬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쪽으로 송금을 할 때에 일정 부분 기준이 있죠. 그리고 많은 금액을 또 이렇게 송금을 하거나 또 들여올 때는 외국한 거래법에 저촉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신중히 해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로 돈을 보칠 수 있는 기준, 해외 송금에 어느 정도까지인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 이 핫한 이슈였죠. 대림동과 중국 동포. 그래서 이 한중 미래재단 임원진들과 자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1부, 2부로 나누어서 제가 방송으로도 앞서 보내드렸습니다. 1부에서는 중국 동포 사회분의 이 코인 투자 열풍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한중 미래재단에서 제2의 장안평 사태가 우려된다라는 이런 목소리가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제2부에서는 대림동이 이 중국 동포 중심인가라는 데에서 이렇게 한번 놓고 한번 좀 깊이 있는 자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대림동, 이 중국 동포 사회에서는 이 플랫폼과 같은 곳이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곳이다. 정말 무슨 사건 사고만 일어났으면 언론에서도 가장 먼저 달려오는 곳이 이 대림동 지역이었죠. 그리고 영화의 배경도 됐었고요. 어쨌든 이 대림동, 이 중국 동포와 아주 밀접한 그런 지역으로서 정말 이 지역 이미지 향상, 또 이런 것이 또 중국 동포 이미지 향상하고 함께 이렇게 고려해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한중미래재단에서는요, 이 동포 단체, 언론부터 이 대림동의 중요성을 좀 알고 여기에 대해서 이미지 향상을 해서 이 사회 통합에 먼저 앞장을 서야 되지 않냐는 이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7면은요, 제가 뉴스 분석으로요, 외국인 학자가 본 한국 동포들을 차별하는 나라, 이 박노자 교수의 한겨레 신문에 기고한 칼럼을 그것을 썼습니다. 이거는 제가 앞서 방송에서도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서울시 외국인 다문화 담당관의 최혜연 주무관. 네, 벌써 10년 동안 서울시 공무원으로 활동을 한 이 중국 동포 출신입니다. 정말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서울을 꿈꾼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번에 인터뷰한 글을 게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정말 10년 동안 이 서울시 공무원으로 활동을 하면서요, 여러 가지 느꼈던 점, 이런 부분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동포 단체에 하고 싶은 말도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이 동포 단체에게 하고 싶은 말, 네, 이 동포 단체들이 어려워하는 게 이 사업을 신청할 때 신청 양식을 작성하는 거, 문서 작성, 행정 처리, 절차, 결과 보고서, 또 보조금 시스템 이런 거를 운영하는 거, 이런 걸 좀 어려워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체 역량 강화를 해서 좀 뭔가 이 동포 단체들을 사회에 환원하고 기원하는 단체로 발돋움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서울시 외국인 다문화 담당가, 네,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 공모 사업도 많이 펼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쪽에서 하고 있는 활동에 관심을 갖고요. 또 이렇게 동포 단체들은 더구나 이쪽에 좀 공모 사업에도 많이 관심을 기울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면 역시 인터뷰입니다. 이 서울국제학원의 문민 원장, 온학으로 중국 동포 이민교육을 넓힌다. 온학, 네, 온라인으로 학습한다라는 이런 의미인데요. 어떻게 보면 영어와 한문의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에 와서 한국 학교에 다니고자 했지만은 제때 못 오는 중국 동포 자녀들이 의외로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마냥 있을 수만은 없죠. 이렇게 서울국제학원은 이렇게 몸은 한국에 오지 못했지만은 중국에서도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학습을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한국에 오면 한국 학교에 바로 적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주고 있어서 상당한 관심을 끌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인터뷰였습니다. 네, 10번은 우리 이코리아 월드 동포세계 신문. 이 동포세계 신문은 이코리아 월드 이 상호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EKW. 그래서 이코리아 월드, 저희 동포세계 신문 온라인 사이트도 운영되고 이렇게 지면 신문으로도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유튜브 방송으로 이렇게 또 열심히 동포들에게 필요한 그런 정보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대변 역할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고충 상담을 듣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 함께 풀어나갈 것인지 고민하는 방송들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코리아 월드 동포세계 신문 유튜브 방송이라든가 온라인이라든가 뭔가 좀 함께 활동을 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또 연락을 주시면은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디서 지원을 받는 게 없습니다. 이 광고로 주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니까요. 좀 동포사회에 유익한 그런 광고다 싶으면요. 이왕 저희 동포세계 신문 또는 이 유튜브 방송으로 여러분들이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더 협조해주면은 서로 이렇게 윈윈하고 상생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11면은요. 중국 동포 전문 혼인 광고 납니다. 혼인 광고. 네, 혼인 광고 요즘도 요번에도 두 분께서 새롭게 혼인 광고를 또 게재를 해 주셨습니다. 한 분은 66년생, 66년생이면 50대 중반이 넘으신 분인데요. 역시 또 이렇게 배우자를 찾는 광고를 내셨고요. 또 영주 자격을 갖고 있는 이 38세 된 이 조선족 남성분이 또 우리 배우자를 찾는 광고를 또 내기도 했습니다. 네, 한번 여러분들이 혼인 광고는 한번 유심 있게 보시면은요. 네, 배우자 꼭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12면은요, 사진으로 보는 우리 활동들을 했습니다. 이 구로동 도시재산 지원센터 다문화 분과 모임을 가졌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KBS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에 토요 초대석에 저하고 임영상 교수님이 출연을 했는데요. 이 한국에서 아시아를 찾다 이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와의 대화에 출연을 했다는 소식. 그리고 중국 동포 단체들도 원전, 일본이죠.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일본 정부 규탄을 했다는 것. 그리고 제한조선조 유학생 네트워크 제10기 운영진이 출범을 했다는 사진과 함께 게재를 했습니다. 네, 13, 네, 3강 포럼 소식입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규탄 공동 성명서를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한중수교 30년 특집 방송으로 강협의 경희대 교수와 인터뷰한 것을 이렇게 게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1부, 2부, 3부로 나누어서 이 방송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1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제2부는 한중수교 30년 평가와 전망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제3부는 중국의 집단지도 체제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역시 앞서 방송도 말씀을 드렸고요. 14면에는 저희 동포세계신문 지표신문은 2달에 한 번씩 나오는데요. 2개월 동안 유튜브 방송으로 이렇게 방송했던 내용들을 한번 쭉 이렇게 캡처해서 게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15면은요, KBS 한민족 방송, 네,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에 제가 수요일에 행복 우체통에 이렇게 고정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편지 사연을 보내주신 분 한 분을 선택해서 지면을 게재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래도 후회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쓰신 박경국, 네, 남성분이고 30대고 중국 길림서 영길시에 계신 분의 동포분의 글을 게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16면에는요, 아주, 좀 가볼 만한 곳을, 또 아주 이색적인 곳을 게재를 했습니다. 바로 경기도 가평군 백합동의 한석봉 마을. 네, 이곳에 살면서, 뭐냐면요, 선인장으로 떡을 만드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양선, 양선종합식품 대표님이십니다. 한국 분이시고요. 이렇게 선인장으로 또 떡을 만듭니다. 이 한석봉 하면은, 이 어머니가 떡을 만들고 한석봉, 아들은 이 붓글씨를 쓰고 한 그런 이야기가 이 한국의 국어 교과서에서도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 경기도 가평군에 바로 이 한석봉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양선, 이 양선종합 대표가 이 떡을 만드는데 그 떡을 주로 선인장으로 만든다. 이 선인장이 보통 이 관상용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요. 아주 건강에 좋은 이 식품 재료로도 쓰인다고 합니다. 특히 이 멕시코에서 온 이 노팔, 이 선인장이 특별히 이 식품으로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그거를 주 원료로 해서 이렇게 떡을 만들어서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동포세계신문,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뭐 이렇게 신문이 오늘 나와서 각 슈퍼에도 좀 몇 군데 이렇게 배포도 하고 그랬는데요. 사실 이 종이신문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에 여러분들이 이 신문을 보시려면은 저희 동포세계신문 이렇게 인터넷으로 치시면은 이 종이신문 407호로 볼 수 있도록 아마 링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아니면은 저희 이코리아 월드 ekw.co.kr 이 사이트에 들어오면은요, 바로 최근 신문 보기에 보면은 이거를 그대로 이 이미지 파일로 신문을 보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신문의 역할, 네, 우리 동포분들이 뭐 정보도 제공하고 있지만은 역시 가장 신뢰성 있게 동포분들의 어떤 상황들을 알려주고 있고 또 대변을 해주고 있는 그런 주요 역할을 하고 있죠. 결국 이 신문이 더욱 이렇게 힘을 발휘하고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이 구독자분들이 많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많은 또 관심과 또 애정을 가져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동포세계신문을 여러분들이 또 후원을 해주고 싶다. 그러면 1년에 5만원, 그러면은 이 신문도 댁으로 나올 때마다 우송을 해드리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유튜브 방송과 동포세계신문을 후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후원 독자가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은요, 이 동포세 계시면, 뒷면에, 보면은 이 계좌번호와,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동포세계신문에 또 이렇게 2달 만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뭐 이렇게 급하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요즘 코로나19가 점점 이렇게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좀 빨리 나아져야 되는데요. 그래도 백신이 또 빨리 보급이 돼서 빨리 올해 안으로는 종식이 돼서 우리 모두가 좀 코로나에서 해방되고 다시 정상적인 그런 생활로 복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인포세계신문대 구역 편집장 김영필이었습니다.